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경제와 남북관계, 경제는 이미 반란을 일으켰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싱가포르 회담 괜히 갔구나. 그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턴 보좌관, 폼페오 국무장관,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다. 북한은 절대 해포기 안 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가 100명이라면 한 90명쯤은 북한의 비핵화 안 된다. 싱가포르 회담 실패다. 트럼프만 혼자서 아니라고 우깁니다. 왜냐? 만나자마자 트위터를 통해서 6월 13일 날 북한 핵 위협은 오늘자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선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걸 거두면 이번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지면 탄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까지는 계속 성공했다 가야 됩니다. 왜 성공했느냐? 지금까지 미사일 핵실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의 편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폐기할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핵시설 목록을 제출하고 핵폭탄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는들 그거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 진짜 정확하게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고 하면은 미국이 그걸 딱 지도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폭격할 때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무리죠. 어떤 나라가 핵 국가 생존을 걸고 핵 무장을 한다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게 무너져야 포기됩니다. 없어져야. 김정은이가 죽어도 포기 안 합니다. 그 체제가 무너져야 포기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별 따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다리를 올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트럼프도 언제쯤 될 거냐. 내년 초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방법을 달려야 되겠다. 그럼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도 생각해보고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은 트럼프는 유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은 유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한국의 위기가 올 겁니다. 트럼프가 유턴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도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너무 나가가지고 판문점도 비준 동의가 되고 해가 북한에 뭐 해주겠다 약속도 많이 했는데 이거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지금도 어렵지만은 아마 그때는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안보 실무자들이 그때 대비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나 이걸 하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대북 제재 위반한 회사 명단을 딱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나 은행에 대해서 하면 돼요. 그럼 시중은행 하나가 제재에 걸려버리면 외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급 효과가. 그런데 한국전력이 제재 대상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금융제재입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가장 무서운 게 금융제재를 군사 동맹국에 대해서는 안 할 거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했어요. 터키에 대해서 했습니다. 터키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하니까 지금 터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터키도 군사 동맹국입니다. 터키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요새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국내적으로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독재하려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이란하고 가까이 가니까 트럼프가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제재를 걸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터키 처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수많은 헌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탄핵 운동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구난방식으로 입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글 쓸 줄 아는 사람은 글로 여론을 돌려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제발 박근혜 문제를 제대로 현명하게 정리해가지고 보수 세력, 분열된 세 조각 난 보수 세력을 다시 모아가지고 지지율이 한 30% 돼야 이게 싸움이 됩니다. 지금 12% 가지고는 안 되죠.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으니까 개헌은 막았습니다. 개헌은 막았어요. 그러나 비준 동의, 이거는 개헌보다 더 심각한 건데, 비준 동의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줄로 돌면은 이거 아마 막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또 다음 주에 김정은이 만나고 하면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문재인, 김정은 회담 직후에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맞습니다. 더 떨어져야 맞는데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올라가도 그건 일시적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분별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문재인 지지율 분석을 딱 해보면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굉장히 나빠요. 자영업자, 주부들, 블루칼라 이 사람들은 낮고 문재인 지지율이 특별히 높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전라도고 하나는 화이트칼라입니다. 화이트칼라는 사무실 근무자죠. 사무실 근무자는 고학력이고 고소득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율이 전라도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약 70%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가 왜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냐? 이게 연구 대상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문재인 지지율이 낮아야 될 텐데 높아요. 그 높은 이유를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 좋다. 이런 퍼주기식 복지 정책 좋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식으로 계속 퍼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공짜로 뭐 주니까 참 편하다, 좋다. 그 사람들은 또 지지합니다. 나라가 결단 나더라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각종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해가지고 계속 찍어줍니다. 즉, 자립심이 있는 인간을 국가 의존형 인간, 의타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 정당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가 그래요, 남미가. 한국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화이트 칼라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국민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해요. 그런 오만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누가 책임집니까? 각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국가가 내 복잡한 생애를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바로
이게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만드는 거죠.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여기 남한에 오면은 제일 혼란을 겪는 게 하루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북한에 있으면은 하루 뭘 해야 되는 것은 이 당이 딱 정해놨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어디에서 뭐하고. 토요일은 다 모여가지고 자아 비판하고 총화하고, 그리고 월요일은 어디 나가서 군중대회하고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여기 딱 보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북한형 인간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상당 부분 먹히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먹히느냐? 고학력자, 고소득자에서 먹히고 있다. 그러나 땀 흘려서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안 먹혀요. 그거 참 희한하죠. 자영업자한테는 잘 안 먹혀요. 주부들,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선동이 먹히고 땀 흘리는 사람한테는 안 먹힌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전체로서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역시. 또 공무원이 많아집니다. 공무원 숫자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또 부도가 났는데 공무원 숫자가 취업자의 5분의 1이 공무원이더라고요. 5분의 1. 공무원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게 다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단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 세금을 막 뿌려가지고 국가 의존형 인간형을 만들어 놓으면은 선거할 때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국민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느냐, 망가뜨릴 수가 없느냐. 그래도 국민들이 나는 그런 식으로 살기 싫다. 내가 흘린 땀만큼 벌어서 내가 인생을 설계해서 살지 국가의 간섭 안 받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한 반 정도 되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편한 쪽으로 가야지 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느냐의 경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사실은 예단하기 힘든데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데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충 영국 사람, 스칸디나비아 사람,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 그 정도입니다. 스페인도 그리스도 그쪽 그런 선동에 넘어갑니다. 남미는 그냥 그 선동에 다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칠레를 빼고 칠레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 빼고 그 복지 선동에 다 넘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넘어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시아에는 일본은 선동이 안 넘어갑니다. 일본 사람들. 그런 선동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본에서. 중국은 아직도 발전도상국이니까 아시아는 아직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남미식 복지 퍼주기 선동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시아에는. 아마 한국이 처음으로 그 시도를 하게 될 걸로 보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주시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분별력으로 귀착이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교양을 가지느냐, 분별력이라는 건 교양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에 충실하느냐, 아니면은 선동에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선동을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좌파식으로 거짓말을 해야지 해가지고 거짓말 막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보면은 여기 SNS에서 그런 게 많이 와가지고 내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그런 건 잘 가려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주는데
페이크 뉴스, 거짓말을 거짓말로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가 맨정신만 가지면은, 맨정신만 유지하면은, 맨정신을 다 맨정신 가질 수는 없죠.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6.25도 겪고 어려운 시대도 겪었으니까 속지 않습니다. 공짜로 생활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짜로 생활해 본 분들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공짜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공짜 좋아하도록 가르치면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 두 번째로 빨리 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인류에 대한 반역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인류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이 공짜를 가르치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말라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노년에 즐기면서도 또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것도 재미로 해야 됩니다. 재미로. 짜증내면서 싸우면 집니다. 진실의 힘이 만만치 않다. 결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이긴다는 이 믿음 하나로 잘 버티면서 1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